이용수 할머니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네. 지난 7일인가 열었던가요? 첫 기자회견이었죠. 네. 윤미향 당선인에게 오라고 했어요. 네. 할머니가. 오진 맞습니다. 않았고요, 오늘. 안 올 가능성을 많이 관측들을 했는데 네. 그 이유가 자 배신자와 배신당한 자가 한 자리에 있어야 여기서 시시비비를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다. 할머니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윤미향 당선인은 이 말 자체에서 오기가 좀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지고 자 오늘 기자회견은 끝났으니까 향후에 네. 정대협과 윤미향 당선인이 뭔가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올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7일 처음에 대구 찻집에서 기자회견을 하셨을 때 많이 깜짝 놀랐죠. 그리고 18일 만에 이제 두 번째 기자회견을 하신 건데 찻집에서 하려고 했지만 너무나 관심이 많아져서 기자들 다 들어오시라고 코로나19가 염려돼서 큰 장소를 부랴부랴 빌렸다는 네. 설명도 곁들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자고 했다고 네네, 할머니가 그러셨죠. 이야기하시더군요. 네. 할머니의 오늘 기자회견 내용 중에 저희가 한 서너 개만 추려봤습니다. 먼저 정신대와 위안부 문제를 분리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하면서 위안부인 내가 그냥 이용당하는 것 같았다는 이야기를 아주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왜? 뭐 때문에?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이 위안부 생명을 걸어놓고 끌려가는 이 위안부를 왜 죽어가? 정신대 할머니 강 앞에 가지고 쭉 이용해 나왔습니다. 저는 그것도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어저께 제가 생각하니 이럴 수가 있나? 30년 동안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게 사죄해라, 배상해라 하는데 일본 사람이 뭔 줄 알아야 사죄하고 배상하죠. 직접 섞어가지고 이거는 사죄도 하지 말고 안 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뒤집어 섞어가지고 그러니까 왜 정신대랑 위안부 문제를 섞어서 하느냐. 이 법률적으로도 이제 그 구성 요건도 다르고 침해 양상도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구분해야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인식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는 측면이 어떻게 다른 있고요. 겁니까? 일단 정신대 정신대하고 같은 경우는 위안부. 어떻게 네. 보면 노동법의 문제입니다. 네. 강제 노역을 시키고 부당하게 임금을 착취하고 근로자에 대해서 인권을 침해한 범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민사적으로 또 해결하기 때문에 네.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도 임금이나 배상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위안부 같은 문제는 명확하게 전쟁 중에 성범죄의 일환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겁니다. 위안부라는 말도 부적절하다. 성적 노예라는 표현이 적절하다는 여러 가지 인권 활동가들의 의견도 있었던 해외에서는 것처럼 그렇게 쓰죠. 예, 네. 성적인 침해, 노예, 강제된 어떤 성적인 네. 범죄로 규율할 수 있기 때문에 질적인 부분이나 어떤 법익을 침해했는지 여부도 굉장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할머니 입장에서는 이것을 강도가 다른 것을 같이 섞다 보니까 네. 법률적인 구성도 다른 부분인데 그러니까 정신대가 아닌 우리 위안부가 훨씬 더 심하게 당했는데 네, 왜 그걸 섞어서 가려고 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혼선이 있을 수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측에서 정신대 문제는 일부 배상 판결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죄와 배상 문제가 좀 뒤섞여 있다. 네. 그런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할머니 오늘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호소, 진실을 잘 들어주지 않았다 이렇게 몇 차례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 이야기도 좀 털어놨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남의 집에 귀한 딸, 고명 딸을 밤에 그것도 끌고 가서 대만 신주 카미가제 부대를 가서 방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끌고 가서 전기 고문과 가진 칼 가지고 몸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죽여놨습니다. 저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도 잘못했다고 빌면서 살리도 올라켰습니다. 이런데 또 머리를까지 뜯고 앉혀가지고 두 팔을 한쪽 팔 이래 놓고 여기 하나 감고 여기 하나 감고 지금 머리에 귀에 소리 납니다. 그때 제가 엄마라고 크게 불렀는 얘기
귀에서 나는지 머리에서 나는지 이것을 어린 나이에서 보통 지금까지 지금도 납니다. 많이 서운하셨던 것 같고요. 정대협이 네. 우리 할머니들을 정의경연대가 우리 할머니들을 앞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정말 온전히 보듬고 가지 못했다는 부분. 네네. 저게 이용수 할머니 한 명의 문제인지 여러 명의 문제인지 그렇죠. 모르겠지만 사실은 정의기억연대라는 이름은 2016년 이후에 이 재단으로 통합되면서 네. 부르는 이름이고 할머니가 오래 함께 기억하는 이름은 정대협입니다. 정대협입니다. 네. 이게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다 보니까 어제도 생각해봤더니 왜 근로정신대와 이 위안부 피해자를 섞어놨는지 모르겠다. 저도 좀 저희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할머니들이 저런 요구를 하셨다면 지금 할머니의 지금 육성 고백은 그 역사적으로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울분을 호소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것을 일본은 지금 인정도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만행을 규탄하는 것이고 국제연대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이후에 우리는 왜 할머니를 치유하려고 노력하고 보듬지 못했을까 하는 좀 반성이 되는 육성 네. 이 고백이셨어요. 좀 가슴 아픈 대목입니다. 그리고 1차 기자회견 때도 할머니가 수요 집회에 더 이상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오늘 그 이유를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이 수요 집회 방식의 모임, 집회 방식으로 알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들어보겠습니다. 데모 방식을 바꾼다는 거지 끝내는 건 아닙니다. 일본과 한국은 이웃 나라입니다. 이러면 이 학생들이 결국은 그 나라 주인 아닙니까? 하니까 이 학생들이 알아야 그나마 사죄 배상을 뭐 때문에 사죄 배상을 한다 하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일본 아베는 소리만 나오면 불에 살아봅니다. 그래 놓고는 한국이 거짓말한다. 그 학생들한테 물으면 한국이 거짓말쟁이다. 거짓말만 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것도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교육 중심으로 하자. 네네. 청소년들에게 집회보다는 더 알리면서 네. 이 진실을 일본의 청년들, 학생들에게도 알려야겠다 이런 취지신 것 우리도 같아요. 주로 중고생도 많이 나가고요. 네. 배지도 판매해서 그 기금도 이제 기부금도 내고 우리 청소년 많이 가고 대학생도 많이 갑니다. 청년들이. 네. 그러니까 할머니 입장에서는 이건 교육으로 가야 된다. 특히 일본 학생들이 아베 정권의 교육에 지금 왜곡돼 있으니 그럼 한일 학생들이 함께 모이는 교육회장으로 가자. 지금 이런 이제 하나의 제안인데 운동 노선에서 저건 뭐 하나의 의미 있는 체험자인 할머니의 제안으로 우리가 들으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멀리서 온 학생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모금을 했는데 그 네. 돈이 그런 게 아이들에게도 미안했고 네. 돈을 거둔다는 게 그 돈이 부끄러웠다.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문을 열어주니까 윤미향 씨가 싹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쪽 넘어갈 뻔했습니다. 놀라서. 와서 무릎을 꿇고 무슨 말인지 용서? 뭐를 용서를 합니까? 뭘 가지고 와야 무엇이면 가지고 와야 용서를 하지요. 내가 며칠 후에 기자회견을 할 테니 그때 오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원쳐졌는 것도 아니고 30년을 지내왔습니다. 했는데 한번 안아달라 합디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그래 이게 마지막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안아주니 저도 인간입니다. 내가 이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눈물이 왈칵 나서 제가 안고 울었는데 그걸 가지고 용서했다 이런 기사 너무 한다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할머니가 화가 많이 나셨고 분명하게 용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몇 번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할머니와 윤미향 당선인의 입장의 차이는 분명해 보입니다. 윤미향 당선인은 국회의원이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할머니께서는 그렇지 않다. 정대협에서 문제를 끊고 해결하고 나가야 되고 국회의원은 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사리사욕 챙기려 국회의원 나갔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일단 윤미향 당선인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상의를 드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물어봤는데 잘 됐다라고 하셔서 큰 소통의 문제가 없었다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할머니께서는 오히려 이런 활동을 토대로 국회의원이 되는데 활용했다 이런 측면에 이제 신뢰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양쪽의 차이가 네. 신뢰관계가 좀 깨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위안부 문제는 정대협 한 단체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일본이 가장 큰 문제일 것이고요. 세계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이고 정부의 노력, 국회의 노력, 네. 그 다음에 이제 시민단체의 노력들이 이제 같이 어우러져야 이것이 결국은 결말을 짓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할머니께서는 30년을 같이 했던 그 윤미향 당선인이라는 상징성이 있는데 정대협을 떠나면 어떡하냐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다라는 속상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실 네. 수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마무리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건 정의연의 자금 운용 부분, 네. 회계 장부 문제, 그다음에 이제 또 일부 개인 계좌로 받은 부분 네. 이런 부분은 이제 사실은 사법 당국의 판단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결국은 개인 네. 계좌를 사용했다라는 만으로 이제 범죄를 네. 처벌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것이 물론입니다만, 네. 사적인 유용이 있었느냐, 그렇죠. 기부금품의 어떤 목적과 다르게 불분명하게 사용됐는지 여부가 처벌 여하의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인데요. 네. 지금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실 회계상의 오류와 상관없이 실제 목적이 어떻게 받았고 그걸 어디에 사용됐는지는 이제 꼼꼼하게 조사하고 해명하고 또 필요하다고 한다면 피의자 소환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기부금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부금 공시 누락된 액수만 37억 원이다. 네, 물론 네. 더 확인해봐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뭐 회계장부는 다 검찰에 가 있고요. 네. 기소 여부가 결정될 텐데 어쨌든 정 의원 쪽은 부실이다. 지금 이제 또 일부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네. 부정 혹은 위법이다. 여기 이건 사법부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겠고 오늘 할머니는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이 보도들을 보고 나도 깜짝 놀랐다. 네. 그것은 법적 처리의 영역이다. 내가 할 말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 이 시간에 이재명 지사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